벨라루스의 루카셴코 대통령은 과거에 벨라루스와 러시아를 하나로 통합해서 자기가 다 해먹으려고 작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절찬 판매 중. 지금 왼쪽에 있는 사람이 러시아 전 총리예요. 2023년 7월 2일에 러시아 전 총리가 우리나라 SBS와의 인터뷰에서 프리고진이 반란을 일으킨 사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프리고진이 이번에 반란을 일으킨 거를 보고 푸틴 정권의 붕괴를 알리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 이 양반이 러시아 전 총리인데 지금 야당 지도자입니다. 이 양반 지금 러시아에 없어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몰라. 러시아를 작년 2022년에 떠서 망명을 갔다고 해야 되나? 지금 좀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으면서 바깥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양반은요, 다음 러시아 대통령 선거 같은 거에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의 입장이에요. 러시아에서 푸틴 정권이 몰락하는 거를 너무나 원하고 러시아의 민주화가 오면은 다음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입장입니다. 어찌됐든 푸틴이랑 같이 정치를 하던 사람이란 말이야,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좀 갈라서가지고 야권 지도자가 돼서 마치 좀 어떤 이미지가 되어 있냐면 러시아의 민주화를 원하고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처럼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의 입장에서 표현하는 거는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5월 30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달 조금 더 전이에요. 한 달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누구야? 오른쪽 누구야? 벨라루스 대통령이죠? 루카셴코. 저 양반이 5월 30일에 죽었을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이 양반이 어찌되었든 지금 1994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벨라루스에서 대통령을 계속 해먹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5월 30일에 이 양반 있죠. 이 양반이 벨라루스의 야당 정치인입니다. 이 사람이 5월 30일에 트위터에다가 글을 올려요. 이 사람도 지금 벨라루스에 없어요. 이 사람도 지금 벨라루스에 없어. 벨라루스에서 나가가지고 딴 데 가 있어 지금. 그리고 벨라루스의 민주화를 위해서 열심히 이제 노력하는 좀 그런 입장인데, 이 양반이 5월 30일에 뭐라고 하냐면 루카셴코가 5월 30일에 러시아 가서 푸틴을 만난 다음에 독극물을 먹고 입원해가지고 지금 쓰러져 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좀 멀쩡하게 살아있죠? 이게 좀 뭔 상황이야 지금. 이 언론도 좀 문제인데요. 언론도 그 상대방이 어떤 입장에서 지금 어떤 주장을 하는 거고 뭘 원해서 그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논설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 걸 그냥 다 썰어버리고서 그냥 푸틴은 이제 뭐 정권이 작살날 것이다, 얘는 죽었다 뭐 이러면은 그 말을 다 좀 신뢰하는 게 좀 아니잖아요. 개바 아닙니까?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걸 우리는 좀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간다요도 러시아든 벨라루스든 민주화되면 좋죠. 좋은데 그 민주화 되자마자 내가 대통령 해야지, 내가 정치해야지, 이런 거를 계획이나 설계로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100% 다 받아들이는 건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지금 러우 전쟁과 관련해서 가짜 뉴스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러시아가 불리하다, 러시아 작살났다, 그런 뉴스들이 좀 더 주로 많이 보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주장 이런 걸 좀 잘 보도를 해주죠.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도 과장해서 본인들한테 유리한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고 러시아도 본인들이 하나도 불리한 게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게다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서로 지금 가짜 뉴스를 너무너무 많이 뿌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잘 봐야 됩니다. 너무 막연하게 그냥 뉴스에서 얘기하는 거를 고지고대로 지금 들을 상황은 아니에요. 이 둘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해서. 자, 그리고 현재 자본시장은 러시아의 정치가 굉장히 불안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루브라가 지금 14원대까지 떨어졌어요. 개쌉떡락한 거죠 정말로. 러우 전쟁 직전에 루브라가 15원이었습니다. 15원. 근데 러우 전쟁이 터지면서 8원, 7원까지 떨어져요. 그리고 다시 20원까지 회복이 되고 또 지금 점점 작년 말부터 23원 찍고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14원대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시장은 러시아의 정치가 실제로 좀 불안정한 거 아닌가라고 보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쿠데타 일으키신 분이 있죠? 반란 일으킨 프리고진 아재, 이 아재. 지금 이 아재든 푸틴이든 간에 둘 다 정치인 대 정치인 느낌입니다. 푸틴은 원래 정치인이었으니까 그렇다 쳐도 이 양반도 사실상 정치인이랑 똑같아요 지금. 프리고진이 최근에 나 살아있어 라고 또 텔레그램에 글을 올리세요. 나 살아있어. 텔레그램에 본인의 생존을 밝히는데, 이번에
요 경로 보이시죠? 바흐무트에서 로스토프 나도누 그리고 파블롭스크 보로네시 옐레츠까지 갔다가 빠꾸치죠? 유턴한단 말이야. 프리고진 아재가 쿠데타 일으켰다가 여기에 바그너 그룹이 25,000명 정도 있었는데 그중에 다 참여한 게 아니에요. 저 반란에 10,000명 이하로 참여를 한 것처럼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프리고진 아재가 지금 텔레그램에 음성을 그저께 올렸어요. 또 이건 쿠데타가 아니다. 난 쿠데타 안 했다. 정의를 위한 행진이었다. 저걸 어떻게 정의를 위한 행진이라고 포장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아마도 바그너 그룹에 지금 소속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 벨라루스로 넘어오게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러시아 내부에서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지를 지금 철회하고 있는 것들을 좀 막기 위한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지금 정치질을 하는 거죠. 이 양반도 우리는 반역자들과 싸우고 러시아의 결집을 위해서 행동을 했을 뿐이다. 반역자와 맞서 싸우고 러시아의 결집을 위해서 우리는 행동을 한 것이다. 이 반역자가 누구예요? 쇼이구, 게라시모프 이 두 명을 이제 반역자라고 지금 보는 거죠. 푸틴을 언급을 하면서 지금 반역자라고 얘기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 둘을 지금 계속 꼬집는 거야. 이 양반은 쇼이구, 게라시모프를 이 둘을 지금 미친 듯이 꼬집고 있어요. 지금 이 양반은 러시아를 정말로 그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이 반역자 두 명을 내가 맞서 싸우려고 했을 뿐이고 러시아의 결집을 위해서 노력했을 뿐이지 내가 무슨 쿠데타나 반란 뭐 정부를 전복시키고 난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그저께 프리고진이 했는데 푸틴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바그너 그룹은 애국자다. 반란을 일으킨 당사자 아닙니까? 당사자 어떻게 보면은 바그너 그룹에서 프리고진 끼만 지금 나댔지 바그너 그룹의 대부분의 우리 그 러시아 우리의 국가를 위해서 러우 전쟁에 참전해서 열심히 싸운 우리 바그너 그룹의 대원들은 대부분 애국자다. 또 이런 식으로 좀 서로 바그너 그룹에 있는 대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서로 바빠요 지금. 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멘트가 비슷해요 지금. 그죠? 자, 이 아저씨 지금 어디가 있어요? 벨라루스에 가 있습니다. 벨라루스에. 그죠? 벨라루스 어디 있어? 여기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위에 있죠. 그리고 발트삼국 아래에 있고 저 벨라루스로 간 거로 지금 추정 중입니다. 이게 팩트가 없어 지금. 저 아저씨가 어디 있는지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물론 벨라루스 대통령 루카셴코 아재 이 아저씨 피셜은 벨라루스에 와 있다 지금. 내가 뒤봐주고 있다. 내가 지금 잘 저 먹고 사는 거 지장 없게끔 먹여 살리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아저씨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벨라루스에 있는 것 같긴 한데 벨라루스 어디에 있고 뭘 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런 상황이야. 그죠? 이번에 프리고진 아저씨 도와준 게 이 양반이죠. 벨라루스 대통령 루카셴코. 푸틴이랑 러시아 군벌 요런 구도였단 말이야 이번에. 쇼이구, 게라시모프 요 둘과 프리고진이 이번에 갈등이 있었을 때 루카셴코가 요 중간에 딱 개입을 해서 왜 이래? 이거 싸우는 거 유혈 충돌은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또 괜히 피를 흘리고 서로 그거는 아니지. 좀 사이좋게 좀 원만하게 좀 해결해야지. 쇼부 쳐야지. 좀 너무 그렇게 심란하게 좀 싸우고 그건 아니야. 좀 이렇게 또 겐세이를 딱 넣었어요. 겐세이를 딱 넣었어 이 아저씨가 루카셴코 아재가. 그래서 러시아 정부군과 바그너 그룹의 프리고진의 맞다이가 성사되기 직전에 겐세이를 넣어서 루카셴코 아저씨가 직접적인 전쟁까지는 안 갔죠. 그죠? 지금 루카셴코 아저씨 요새 입이 싸? 입이 싸 이 아저씨. 너무 싸. 좀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한데 등치가 190이거든요 이 아저씨가. 몸무게도 거의 뭐 150kg 나갈지도 몰라요. 키가 190인데 조금 좀 풍채도 좋고 이런 분이 좀 이게 좀 깃털 같아요. 너무나 가볍다. 푸틴은 이 전쟁을 못 막았지만 난 막았어. 내가 막았어. 얘는 못 막았는데 그걸 내가 막았어. 러시아 국민들이요. 나는 진짜 우리 러시아 국민들 나 좋아해. 정말로. 나 진짜 러시아 국민들 진짜 같은 조국을 공유하고 있어. 우리는 같은 국가를 공유하는 사이야. 나 그런 입장에서 정말로 바그너 그룹과 푸틴 형아의 그 러시아 정부군이 싸우는 거 너무나 마음이 안 좋았어. 내가 막았어. 지금 이런 생색이란 생색을 혼자 다 내고 있어요 지금. 진짜로 이런 얘기를 해 지금. 지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루카셴코 아재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벨라루스의 대통령이자 이 양반이 소련이 해체된 이후에 1994년부터 1대 벨라루스 대통령이었어요. 지금까지 대통령입니다. 단 한 번도 그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올해도 해먹고 있습니다 이 아저씨. 푸틴보다 독재자가 무려 7년 선배예요. 7년 선배야. 둘 다 쌍으로 독재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이 양반보다 7년 선배야. 이 양반이 2000년 2001년부터 해먹었으니까. 그죠?
나이는 근데 2살 어려요. 푸틴보다. 얘는 젊었을 때는 그래도 애지간히 생겼어. 이때가 이제 97년도예요. 러시아 옐친 그 술 좋아하는 양반 있잖아. 옐친 대통령. 97년도에 이제 루카셴코야. 이때는 머리도 덜 빠졌었어. 그래도 좀 젊었어요. 그죠? 등치도 좀 덜 컸어. 그 뭐죠? 그 헬스하는 분들 좀 그 살 일부러 찌우는 거 뭐라고 하지 그거? 벌크업이라고 하나요? 보통 나이 먹으면은 조금 살 빠지지 않나요? 무슨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저렇게 벌크업이 돼? 그렇지 않습니까? 자, 벨라루스가요. 러우 전쟁 이전부터도 러시아와 관계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죠? 서로 경제든 뭐든 협력을 많이 해왔고 군사훈련도 함께 할 때도 있었고 물론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여기가 우크라이나고 여기가 러시아면 여기가 벨라루스겠죠. 그죠? 벨라루스는 물론 지금 공식적으로는 러우 전쟁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참전하지 않았어요. 단 러시아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벨라루스의 영토를 거쳐서 우크라이나의 북쪽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군대를 직접 벨라루스가 우크라이나로 자기들 군대를 보낸 건 아니지만 도와주고 있는 건 분명하다. 좀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자, 근데 이번에 프리고진 아재가 러시아에서 반란을 일으킨 다음부터 갑자기 루카셴코 아재의 행동이 뭔가 좀 이상합니다. 이상해. 둘이 그렇게 친하고 눈 오는 날도 이렇게 악수게 하면서 바베큐 구워 먹으려고 눈 오는 날 숲에서 만나가지고 이러는 사이인데 요번에 프리고진 아재가 반란을 일으키고 나서는 조금 행동이 뭔가 이상해요. 자, 이번에 러시아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 루카셴코 아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일단 요런 멘트를 칩니다. 좀 애매한 멘트를 쳐요. 나는 이번에 프리고진의 그 반란 사태, 러시아에서 일어난 이런 반란 사태를 지켜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러시아의 많은 국민들도 이번 사태를 보면서 가슴에 새겼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벨라루스는 러시아와 하나의 국가, 우리는 국가를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프리고진과 러시아의 유혈 중동을 그래서 막은 거다 나는. 우리는 하나의 국가를 공유하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멘트가 좀 이상해요. 분명히 다른 나라입니다. 분명히 다른 나라인데 하나의 국가를 공유하고 있다라는 멘트를 칩니다. 이거 뭔가 좀 이상한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게 좀 대박인데 프리고진이랑 러시아 정부에 갈등이 생겼을 때 나는 바로 경계 명령을 내렸다. 너네 프리고진 내란 그거 일어났을 때 나 벨라루스 군대 경계 명령을 내렸다. 근데 완벽한 전투태세를 우리 벨라루스 군대가 갖추는 거에 하루도 안 걸렸다. 반나절밖에 안 걸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뭐 하려고 굳이 구태여하는 걸까요? 뭔가 좀 넌시는 조금 이런 말씀드리기 또 뭐한데 좀 굳이 구태여 이런 말을 왜 하는 걸까요 도대체? 굳이 구태여 쓰잘데기 없이 지금 필요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둘이 악수도 이렇게 하고 둘이 그렇게 친한 것처럼 지내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벨라루스의 루카셴코 대통령은 과거에 벨라루스와 러시아를 하나로 통합해서 자기가 다 해먹으려고 작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통합된 국가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사인까지 됩니다. 이게 그 장면이에요. 루카셴코 아저씨랑 러시아의 옐친 아저씨 둘이 만나가지고 서명을 했었습니다.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집권한 거야. 이 양반이 집권하면서 모든 게 나가리 됩니다. 모든 게 나가리 돼요. 이 양반 옐친이 있으면 괜찮았는데 푸틴도 젊었어요 이때는. 그죠? 이 양반 들어서고 나서 다 나가리 돼요. 이게 도대체 뭔 일이 있었던 걸까요? 벨라루스는요 러시아입니다. 벨라 플러스 루스. 루스가 뭐요? 옛날에 이게 뭐예요? 키예프 루스. 우크라이나와 지금의 벨라루스와 발트 3국가 현재 러시아가 과거에 여러 역사적인 공유가 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게 키예프 루스. 루스가 러시아예요. 키예프 지금은 키이우라고 부르다던데 이것도 키이우 루스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키예프 루스라고 해가지고 지금의 러시아 루스. 우리는 루스의 후손이다 해서 러시아예요. 루스가 러시아야. 자, 벨라루스. 저 러시아란 뜻입니다. 저게 백러시아란 뜻이야. 백러시아란 뜻이에요. 백러시아. 이게 뭐 왜 벨라루스를 벨라루스라고 불렀느냐, 왜 백러시아라고 불렀느냐 저기를, 그거는 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찌되었든 옛날부터 저 지역을 딱히 이유가 분명하진 않더라도 벨라루스라고 부르던 곳이다, 그런 데예요. 옛날부터 그렇게 불러왔대요. 지금의 벨라루스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우리의 초대 국가는 여기야라고 얘기하는 국가 있죠. 우리나라가 고조선 얘기하듯이 그게 바로 키예프 루스입니다. 루스가 러시아예요. 루스인 러시아인들이 지금의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예프의 수도를 차리고 국가를 세웠다 해서 키예프 루스입니다. 근데 여기가 나중 가서는 몽골도 쳐들어와요. 나중에는 리투아니아 땅도 됩니다. 뭐 여러 나라의 땅이 있었어요. 리투아니아가 지금은 요만하잖아요. 옛날엔 큰 나라였습니다. 아시죠? 그러다가 폴란드 땅이 되기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의 벨라루스, 지금의 우크라이나 서부, 여기가 폴란드 땅이었어 원래는. 여기가 근데 보이시죠? 프로이센 독일이야.
지금의 독일이야. 옛날엔 프로이센이라고 불렀어. 오스트리아. 옛날엔 큰 나라였죠. 러시아. 얘네가 1차, 2차, 3차 해가지고 쪼개서 완전히 그냥 분할해가지고 처먹처먹해서 나라가 사라집니다. 폴란드가. 이런 역사를 지녔던 곳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여기 딱 봐도 우크라이나 여기가 서부잖아요. 여기 위에 벨라루스가 여기 있겠지. 러시아가 1차, 2차, 3차를 거쳐서 먹으면서 이제 러시아 제국. 옛날 러시아. 지금 러시아 말고. 러시아 제국의 땅이 됩니다. 이런 역사가 있었던 곳이에요. 1차 세계대전 때, 2차 말고 1차 때. 그때도 독일이 막 설치잖아. 비렐름 2세가. 그때도 벨라루스를 먹어요. 독일 잠깐. 뭐 그리고 다시 쳐발리지만. 자, 근데 이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벨라루스가 갑자기 우리는 러시아한테도 먹히면 안 되고 독일한테도 먹히면 안 되고 그 누구한테도 먹히면 안 된다면서 갑자기 임시정부가 생깁니다. 임시정부가 생겨요. 이게 그 임시정부의 문장입니다. 왜 내가 이걸 갑자기 얘기하냐면은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죠?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왜? 이 양반들이 근데 임시정부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당시에 러시아가 다시 먹어버리려고 하니까 그 벨라루스 지금의 땅을 당시에 해외로 망명을 가요. 이 벨라루스 임시정부를 만든 때가 1918년 3월입니다. 우리는 벨라루스 인민공화국을 만들어낼 거야! 하고서 해외로 나가요. 근데 이런 걸 만드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만들어놔야 나중에 여러 국가들이 인정을 해줬을 때 맞아. 너네 임시정부 있었잖아. 거기 들어가 있던 애들이 또 대통령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유명해지고 뭐 그런 게 맞지? 요런 어떤 그 상황을 좀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미리 만들어두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임시정부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게 통합이 된 거예요. 각자 자기들이 다 해먹으려고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돼요. 임시정부들끼리도 좀 손을 합하고 그런 과정이 초반부터 있었던 게 아니야. 우리나라도 그런 게 또 있었다는 걸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내부 분열도 좀 있었고. 자, 근데 1차 세계대전 끝나자마자 뭐 이거 임시정부 있으나 마나 뭐 소용없습니다. 당시에 레닌 이 아저씨가 공산당 군대 이끌고 와가지고 그냥 벨라루스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벨라루스를 레닌의 군대가 먹어버려요. 임시정부는 그냥 나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1919년 1월 1일. 이름 참 깁니다 이거. 그죠? 환장하기 길어요. 벨라루스 사회주의 소비에트 공화국이라는 나라를 세워요. 참 머리가 아프죠. 이게 전부 다 합해서 소비에트 연방인데요. 러시아도 러시아 사회주의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게 다 소련 하나가 아니야. 이게 지그들끼리 그래도 나름 좀 우리는 그래도 각자 서로 좀 독립되어 있는 그런 좀 선을 좀 지키면서 이런 게 좀 문서적으로 좀 있어야 돼. 이런 것 때문에 소련은 전체를 다 합해서 소련인 거고 러시아는 따로 있어. 러시아 사회주의 소비에트 공화국이 따로 있는 거야. 물론 지들이 다 해먹지만 그리고요 벨라루스는 벨라루스 사회주의 소비에트 공화국인 겁니다. 소련이에요. 근데 소련 말만 따로 있는 거지 소련이야. 결국엔 러시아가 쥐락펴락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임시정부가 끝난 거냐? 아까 이 문양 보여줬잖아요. 지금도 있습니다. 대박이에요. 나 깜짝 놀랐어 진짜로. 야, 이거 아직도 있다고? 레알입니다. 아직도 있어요. 지금도 해외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이트예요. 근데 이 양반들이 지금 활동하는 건 둘째 치고요. 옛날에도 계속 활동했어요. 근데 1991년 이 어마무시한 영토를 지녔던 소련 소비에트 연방이 어떻게 돼요? 나가리 되죠? 다 독립합니다. 여기 우후죽순으로 독립하죠. 소련이 붕괴되자마자 이제 이 임시정부가 때가 왔다. 때가 왔다. 이봐. 드디어 우리의 때가 왔다. 우리가 이제 딱 벨라루스에 들어가서 임시정부 제대로 된 게 여기 있어서 우리 민주정부 일을 하려고 딱 지금 대기 타고 있어서 지난 100년 가까이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꺼져. 내가 해먹을 거야. 하고서 권력을 장악합니다. 루카셴코가. 그래서 이 양반 때문에 또 이 임시정부가 뭘 못해요. 또 나가리 돼. 그래서 지금까지 본부가 어디 있는지도 알려져 있는 게 없고 유럽 전역에 이 벨라루스 임시정부의 회원들 구성원들이 흩어져서 여러 군데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가 이분들의 오피셜이에요. 이분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벨라루스의 민주주의의 수호자다. 루카셴코를 끌어내리고 벨라루스의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있다. 물론 이제 이 양반 끌어내리면 여기서 이제 또 뭘 하고 싶을 수도 있죠. 좀 조심스럽게 좀 어떻게 제가 말씀드려야 될지는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아무튼 뭐가 있겠죠. 그죠? 자, 벨라루스 그리고 루카셴코 대통령 벨라루스의 1대 대통령입니다. 1994년부터 지금까지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온 적이 없어요. 저 양반. 루카셴코가요. 원래 소련일 때 벨라루스가 소련일 때도 루카셴코가 뭐라고 있었냐면은 이게 당시에 소련이 다 해먹긴 했지만 각 지역별로 좀 최고회의 좀 이런 거를 좀 만들어줬었어요. 최고회의라는 게 있었어. 이게 왜 생긴 거냐면요. 원래는 없었어요. 원래는 이 소련이라는 국가가 멀쩡하게 살아있을 때는 러시아가 특히나 모스크바에서 딱
이봐 제대로 된 그 권력을 쥐고 있을 때는 저런 소비에트 최고회의 저딴 거 없었어. 근데 소련이 이제 오늘 내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 소련에 포함되어 있던 국가들이 소련이었지만 우리 이제 소련이 오늘 내일 하니까 좀 미리미리 우리만의 의회를 좀 만들어두자. 그래야 이 새끼들 멸망했을 때 우리가 국가를 따로 세울 수 있는 뭔가 기구와 머리와 국회와 같은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우리도 얘네 망했을 때 우리가 딱 우리 이제 독립할래? 이런 거 할 거 아니냐. 이런 거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1991년 3월 17일 갑자기 소련이 모스크바에서, 그러니까 모스크바에서 투표를 한 게 아니라 소련의 중심은 모스크바잖아요. 고르바초프 이 아저씨 있잖아. 이 아저씨가 어찌되었든 소련의 최고 지도자였잖아요. 옛날에는. 이 양반이 갑자기 1991년 3월 17일에 맞아 머리에 점 있는 영 투표를 합니다. 각 지역별로도 나뉘어져 있었어요. 국민 투표를 합니다. 이게 뭘 투표한 거냐면은 너네들 소비에트 연방 소련에 계속 남아있으면서 이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형태로 계속 유지하고 싶어? 이걸 물어본 거예요. 나는 이거 당연히 반대 오지게 높을 줄 알았거든요. 벨라루스든 우크라이나든 둘 다 처음에 91년도에는 찬성이 82.7, 70.2였습니다. 우리는 계속 소련으로 가고 싶어가 이렇게 높았어요.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미 우크라이나는요. 이 1991년에 70.2%가 뜨기 전부터 우크라이나를 독립을 너무너무 시키고 싶어하는 무장단체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쿠데타로 막 일으키고 막 그랬었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재밌는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은 그냥 계속 소련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았는데 생뚱맞게 특정 무장단체들이 독립을 해야 된다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소련을 상대로, 물론 소련이 이제 군대에 몰고 가서 진압을 하지만 저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당연히 91년도에 투표에서도 우크라이나가 소련에 계속해서 연방을 유지하자는 거에 찬성이 70.2가 나온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잘 봐야 돼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소련 계속 유지할래가 아니었습니다. 자, 내용이 뭐냐면 요거예요. 솔직히 옛날부터 이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라는 그 국가 연합이 각 국가를 다 보장해줬던 건 아닙니다. 다 보장해줬던 건 아니에요. 솔직히 모스크바에서 다 쥐락펴락했지 러시아가. 그러니까 이제는 새로운 연방이다. 주권을 보장을 제대로 해주면서 연방을 유지하는 거에 동의해?를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벨라루스가 72.7, 우크라이나가 70.2가 뜬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높게 나온 거지. 근데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가는 거면 뭐 당연히 찬성하지가 70.2가 떴는데 소련이 쿠데타 일으키고 막 그러는 사람들을 진압하러 왔는데 일반적인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강경 진압을 하다 보니까 막 때리고 조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91년도에 쿠데타 진압하는 소련 군대를 보고 이거 유지하는 게 맞아? 저 새끼들이 우리 주권을 보장하려는 거 맞아?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씨부레 주권을 보장해준다고 뭐 설문까지 막 돌리더니 이제 보니까 얘는 깡패 새끼들이네 이거 완전히 그냥. 요런 생각이 드시는 우크라이나 분들이 많으셨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우크라이나가 따로 국내 자기들끼리 그냥 우크라이나 우리 독립 가자 이거를 자기들끼리 국민 투표를 해서 우크라이나가 독립이 됩니다. 근데 그럼 우크라이나는 그렇다 치자고요. 벨라루스는 뭐냐 이 말이야. 벨라루스. 이게 벨라루스는 웃긴 게 뭐냐면 국민들이 그 소련 유지를 원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벨라루스 국회, 당시에 이제 벨라루스가 따로 그냥 지들 멋대로 만든 국회 있어요. 그 국회에서 무슨 개소리야, 뭔 소련 유지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그냥 무슨 개소리하고 이제 국민이고 아니고 니네가 82.7% 찬성하면 어쩔 건데 벨라루스 국회에서 얘기한다. 우리는 오늘부터 벨라루스 공화국이다. 지들 멋대로 이래버려요. 그래서 갑자기 독립된 거야 벨라루스가.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국민의 의견이고 X이고 간에 얘네는 막 이렇게 해버려. 우크라이나는 그래도 우크라이나 민심이 이제 독립을 원했다면 여기는 민심이고 X이고 그냥 쌩까 버리고 저래버려요 막 벨라루스는. 요런 느낌이야. 자, 근데 독립을 하고 나서 벨라루스 안에 좀 부패한 게 있었나 봐. 옛날 소련 때부터 벨라루스 지역에서 정치꾼들하고 경제인들이 좀 부패하고 막 서로 결탁하고 막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벨라루스 공화국이 탄생됐지 않습니까? 아직은 대통령도 없고 국가의 제대로 된 뭐 지도자가 누군지도 모호하고 이런 상황에서 부패척결위원회를 일단 만들어요. 근데 저 부패척결위원회의 위원장이 누구였냐? 이 양반이었습니다. 이 양반이 벨라루스의 부패척결위원회 위원장이었어요. 근데 그거 알죠? 박정희 전두환 정권 같은 독재 정권 때 깡패 때려잡는 거 있죠. 민심 얻으려고 깡패들 잡아들이고 치안 좋게 한다고 막 삼청교육대 만들고 막 이런 걸 해가지고 민심 얻으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마구잡이로 다 잡아들이는 거예요. 막 뭔가 국민들의 마음에 안 들고 국민들이 뭔가 의혹을 가지고 있고 조금만 뭔가 있을 것 같다 싶으면 다 잡아들여요. 막 그러면서 이 양반이 1991년 이후에 벨라루스에서 인기가 높아집니다. 루카셴코가 이때부터 인기가 올라가요. 처음에
처음에는요, 벨라루스가 1991년부터 94년까지 일본처럼 총리가 다스리는 국가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법을 바꿔. 94년도부터 대통령제로 가자. 대통령제로. 자, 94년도에 대통령제로 바꾸고 나서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온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루카셴코입니다. 그리고 이 양반이 당시 당선이 됩니다. 왜? 부패척결위원회를 하면서 보여준 게 많거든요. 인기가 높았거든요. 근데 진짜 큰 문제가 뭐예요? 94년도 이후에 대통령이 벨라루스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올해 저 94년생분들 올해 몇 살이세요? 그만 지해먹은 거야 이 양반들 지금. 그만 지해먹었어요. 올해도 헤쳐먹고 있습니다. 지금 대단한 사람이야 진짜. 이 양반이 불법 선거 의혹, 지금 말은 의혹인데요, 솔직히 빼박이거든요. 지금 선거를 하긴 했어. 민심이 루카셴코를 원치 않아. 근데 루카셴코가 계속 당선돼. 어이가 없죠 지금. 자, 루카셴코의 과거사. 뭐하던 인간이에요 저 인간? 옛날에 소련 KGB랑 소련 육군 정치장교를 했던 사람이에요. 저 양반이 좀 군인 출신이기도 하고 KGB 출신이기도 하고 좀 이런 어떤 감각이 좋아. 감각이 정치꾼으로서의 그런 어떤 감각이 좀 있어 이 사람이. 그리고 소련의 집단농장 관리자, 이거 아무나 안 시킨대요. 소련이 집단농장 관리자 같은 사람들은 진짜 리더십이 있고, 그냥 리더십 말고 좀 악독한 리더십이 있죠. 이게 소련이나 북한 같은 나라에서 그 집단농장 관리자를 하려면요, 인민들을 갈아 넣어서라도 성과를 내려는 그 악독한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게 아주 잘 그 배워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나서 94년도에 이제 벨라루스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의 94년도 공약이 뭐였냐면 이겁니다. 부패 척결, 마피아 근절, 인플레이션 억제, 그리고 구소련 국가 중에 러시아와의 관계를 회복하겠다. 이게 주된 공약이었어요. 이게 왜 지금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이 왜 있냐면요, 저게 이미 소련이 붕괴됐습니다. 이제 저쯤 되면요, 소련은 이제 없어졌어요. 러시아만 남은 거예요. 근데 당시 벨라루스 사람들도 자기들이 독립이 되긴 됐는데 불안한 거야. 이게 우리나라 같은 독립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독립을 하는 건 항상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막 일제로부터 독립하고 막 좋아하고 이런 것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독립이 벨라루스 국민들도 갑자기 뭐 자기들은 독립이 되나 마나 뭐 생각도 별로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독립이 됐어요. 근데 불안한 거야. 갑자기 벨라루스라는 나라로, 아유 죄송해요 혀가 좀 꼬여요. 이쪽 나라가 루카셴코, 뭐 쇼이구, 게라심, 뭐 벨라루스, 러시아 뭐 이런 거라서 혀가 좀 쥐가 나요. 좀 죄송합니다. 벨라루스 사람들도 이제 좀 후달리는 거야. 갑자기 독립은 됐는데 아무리 소련이 부실했기로서니 우리가 그 소련이란 곳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뚝 하고 떨어져 나오면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이 벨라루스라는 나라 하나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막 불안한 심리가 있으니까 국민들이 루카셴코가 그걸 잘 알고 있던 겁니다. 그럼 바로 러시아 가가지고 내가 좀 쇼부 칠게, 우리 좀 친해지려고 내가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나 루카셴코는 제가 걸어온 이 길을 고독하지만 당당하게, 러시아의 관계를 고독하지만 걸어가겠습니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이런 느낌. 개시보졌습니다. 개시보졌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상부상조하면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회복해서 이제 계속 나아갈 것이다. 마피아도 조질 것이다. 부패도 적결할 것이다. 이런 공약을 내걸어서 당선이 됐어요. 당시 벨라루스 공약 중에 뭐가 있었어요 지금? 루카셴코 공약 중에 인플레이션 억제가 있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1989년에서 1995년까지 그래봤자 6, 7년 아닙니까? 벨라루스 물가가 6만 배 상승합니다. 엄청난 인플레였어요. 답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겠다는 공약을 낸 거죠. 벨라루스의 그 루카셴코 후보가 당시에. 자, 루카셴코가 94년도에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근데 정권 잡고 1년 만에 95년에 국민투표를 합니다. 정권 잡자마자 1년 만에 국민투표를 해요. 자, 내용이 뭐냐? 1번, 2번, 3번, 4번이 있었어요. 1, 2, 3번은 대충 그거 뭐 나중에 이제 유튜브 영상 보시는 분들이 정지하셔가지고 보시고요. 중요한 건 4번이에요. 헌법을 위반한 국회. 이름이 최고 소비에트인데 국회야, 국회 그냥. 헌법을 위반한 국회를 대통령이 조기 해산하도록 개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이게 뭔 얘기예요? 헌법을 위반을 했을 경우에만 국회를 조기 해산할게요 대통령이, 이 얘기로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내 맘에 안 드네? 내 맘에 안 드네? 트집 한번 잡아봐. 헌법 위반한 것 같아 저 개새끼들. 저 인간 루카셴코. 이 개새끼들 이거 국회 이 새끼도 헌법 위반한 것 같아 한번 조져줘요? 요런 거로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저게. 자, 저게 이제 국민투표가 나온 거예요 일단은. 근데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 국민투표를 벨라루스 대통령 루카셴코가 자기 멋대로 국민들한테 투표하라고 시킨 거예요. 뭔 말이냐면은 우리나라도 국민투표할 때
국회와의 협의와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대통령이 자기 멋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삼권 분립이 괜히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의회와 입법부와 정부와 행정과 사법부, 법원과 이 삼권 분립이 괜히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회의 동의도 없이 그냥 지가 뿌린 거야. 벨라루스 국회가 대번에 반발합니다. 반발을 해요. 근데 이게 소용이 없었어요. 왜? 벨라루스의 루카셴코 대통령의 공약이 뭐였어요? 부패 척결입니다. 자, 달리 말하면 벨라루스 국회에 대해서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국회의원 줄여라. 봉사직으로 쳐바꿔라. 그냥 저 새끼들 연봉 그냥 없애버려라. 이미 벨라루스 국민들에게 벨라루스 국회의원들은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저 여의도에 계신 분들 보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 인간들이 반발을 하나마나 소용이 없는 거야. 이미 인기가 최고조에 있던 루카셴코의 국민투표는 이미 민심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미 글렀어요. 이거 그대로 가는 거야. 안 그래도 국민들이 볼 때 국회의원들이 개 거지 같고, 이 양반은 부패척결위원회 위원장까지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민심이 굉장히 이 사람을 원하고 믿고 따르고 지지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계산이 좋았던 거야. 지금 나를 지지할 때 그냥 홧김에 그냥 1, 2년, 3년 뭐 5년 끌 것도 없다가 1년 만에 그냥 다 바로 그냥 국민투표 던져가지고 나한테 유리하게 다 만들자. 이거를 엄청나게 잘 계산을 하고서 바로바로 이제 행동으로 옮겼던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야. 거의 정주영 정신이에요. 미쳤습니다. 정권을 잡고 1년 만에 저런 국민투표를 던져가지고 바로 지가 다 헤쳐먹을 각을 봤다라는 거는 엄청난 정치적 설계와 앞으로 자기가 어떤 식으로 천년만년 해먹을지에 대해서 이미 임기 1년 차부터 이미 바로 실행에 옮길 거를 다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를 좀 추정해 볼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설문을 한 날 벨라루스 국회의원 선거도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는데 당시 벨라루스 국회의원 의석이 총 260석이었대요. 근데 투표를 했잖아요. 119석만 채워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투표를 했으면 당연히 260석이 아무리 적게 받았어도 채워지긴 채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최저 득표율도 안 나온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최소 득표도 못 받은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 있던 겁니다. 그래서 안 채워진 거예요. 그 정도로 벨라루스 국민들이 내가 국회의원들을 뽑으러 가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없던 거예요. 당시에. 자, 11월에 또 해. 그래서 11월 이전에 했던 거야 이미 이거를. 95년도에 이제 했는데 11월에 또 해요. 국회의원 선거를. 그 이후 투표를 한 번 더 해서 198석으로 됩니다. 119석이. 그래도 62석이 펴요. 그리고 이 198석 채워진 것도요, 절반이 무소속이었대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떤 특정 정당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을 못 믿는 거야. 루카셴코 이 사람도 무소속이었거든요. 이 사람도 특정 정당빨로 뭐 당선되고 그랬던 사람 아니에요. 이 양반도 무소속이었고 이 198석의 절반이 무소속이었던 겁니다. 국회의원들의 정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워낙에 불신이 많았던 거죠. 근데 루카셴코가 이거 95년도에 했다 그랬어요. 95년도에. 국민투표를 95년도에 했는데 1년 뒤에 또 합니다. 또 해요. 이제 이 사람의 야심이 다 드러났다고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대통령 임기 지금 5년밖에 안 돼요. 국민 여러분, 저 셴코 아시죠? 저 루카셴코예요. 저 셴코 이쁘시다면 진짜 진심으로 5년이 아니라 7년 해먹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7년으로 연장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느낌으로 이제 국민투표한 거예요.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대통령이 100% 임명한다. 여기서 글렀습니다. 이미 여기서 공정선거 되겠습니까? 이것도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의 절반, 재판관 절반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건요, 헌재가 일단은 루카셴코가 원하는 대로 굴러갈 수 있다라는 거가 된다는 거죠. 이게 국민투표에 붙여진 거예요. 근데 이게 통과가 됩니다. 근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96년이면요, 저 국민투표를 한 게 1996년 11월인데 소련이 붕괴되고 그래봤자 5년밖에 안 흘렀을 때입니다. 민주주의와 투표가 뭔지도 잘 몰랐어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소련 때부터 벨라루스 지역에 있던 당 간부들, 공산당, 걔네들이랑 정치꾼 새끼들, 불신, 루카셴코를 제외한 다른 정치인에 대한 불신. 이미 소련이란 국가는 당 지도부가 알아서 다 국가를 통치해주는 거잖아요. 소수의 엘리트가, 소수의 엘리트, 소수의 똑똑한, 소수의 저 위에 있는 당 간부들, 그런 거에 적응이 평생이 되어 있는 벨라루스 국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루카셴코라는 자기들 마음에 드는 이 사람이 알아서 다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투표를 조지어버리니까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면 택도 없죠.
당연히. 근데 당시 벨라루스의 상황을 보면은 통과되는 것도 너무 이상하게만 볼 건 아니다. 좀 그렇게 볼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미 1996년 11월이 되면은 루카셴코가 1994년부터 대통령했잖아요. 그리고 임기 2년 차입니다. 2년 만에 국회, 법원, 정부, 삼권 분립이죠. 루카셴코가 다 쥐락펴락하게 됩니다. 게다가 선관위까지 이미 끝난 거죠. 96년 11월에 이미 끝난 거예요. 국회를 게다가 아까 뭐가 있었어? 헌법을 위반한, 달리 말하면은 나 루카셴코 마음에 안 드는 국회 끼들을 내가 조기 해산할 수 있도록 개헌했어? 이것도 있잖아요. 이미 96년 11월 이후에 벨라루스라는 나라는 루카셴코가 다 알아서 손에 쥐고서 그냥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거야. 자, 루카셴코가 2001년에 또 당선됩니다. 임기가 7년으로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1994년에 대통령이 됐으면 원래는 5년 임기였지만 중간에 헌법 바꿨잖아. 7년으로. 2001년에 또 다음 대선을 합니다. 또 당선돼요. 여기서 7년, 2008년까지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가 더 있어요. 저거 2008년까지 임기죠. 중간에 2004년에 국민투표를 또 합니다. 내용이 뭐냐면 잘 보셔야 돼요, 이거. 괜찮은데? 벨라루스의 초대 대통령 루카셴코가 대통령 후보로 다음에도 출마할 수 있을까요? 왜냐면 벨라루스가 두 번만 나갈 수 있었나 봐요. 근데 다음 선거에 또 나가고 싶은데 이거를 후린 거야. 근데 동시에 뭘 날리려면은 이건 뭐 좋다 이거야. 1번은 좋다 이거야. 대통령이 자유롭고 평등하고 직접적인 참여가 어쩌고 임기 5년으로 줄일게요. 저 솔직히 제가 너무 오래 해먹고 이런 게 불만이셨죠? 제가 비민주주의자처럼 보이셨죠? 아니에요. 저 인간 루카셴코 그동안 진짜 7년 동안 계속 헤쳐먹고 이거 진짜 아니라고 생각했어. 진짜로. 나 다음에 한 번 더 나가고 싶어. 근데 나 진짜로 이제 7년이 아니라 5년으로 하고 싶어. 맞잖아요, 국민 여러분. 솔직히 7년 개해바잖아. 5년이 적당하잖아요. 맞죠? 저 민주주의 파괴하는 사람 아니에요. 진짜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나 임기까지 줄이고 정말 국민들이 원한다면 나 진짜 또 한 번 선거 나가고 싶어. 국가 위해서 진짜로. 나 진짜 그런 마음이야. 이런 얘기 한 거죠. 이 2004년 개헌안이 어떻게 됐을까요? 87.97%의 찬성으로 통과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2008년 이후부터는 5년마다 출마하는 거예요. 루카셴코가. 약발이 잘 먹혔어. 다만 루카셴코는 지금 분명히 불법 투표, 불법 선거, 부정 선거 의혹, 빼박이라고 말할 정도의 그 엄청난 의혹이 다분하게 있는 사람입니다. 루카셴코 이제 그만 해먹으라는 국민들의 의견이 너무너무 많아요. 벨라루스에서. 자, 일단은 루카셴코의 과거사는 이쯤 하고요. 오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루카셴코가 푸틴이랑 왜 친하게 지냈느냐 이 말이야. 그리고 진짜 친하냐 이 말이야. 벨라루스와 러시아는 진짜 친할까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 루카셴코가 당선되자마자 두마에 갑니다. 요거 아세요? 러시아 제국의 두마에서 연설하는 니콜라이 2세. 두마가 뭐야? 러시아 의회예요. 러시아 국회. 러시아도 상원 하원처럼 그런 개념이 있는데 두마가 제일 높은 그런 의회라고 국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가서 루카셴코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새로운 슬라브 민족 국가를 만들자. 슬라브 민족 국가. 슬라브 민족이라고 지금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나라들이 지금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코소보,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몰도바,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폴란드, 러시아예요. 범슬라브주의에 따르면 물론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가 슬라브족이든 말든 간에 우리는 우리지 뭐 라고 생각하는 나라도 많습니다. 근데 당시는 94년이잖아요. 벨라루스와 러시아는 특히나 둘 다 루스예요. 러시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루카셴코가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러시아 셋이 합한 범슬라브계 슬라브 민족국가 연합 만드는 거 어때? 요걸 제의를 해요. 근데 루카셴코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얘네는 안 할 거다. 루카셴코는 이미 이 얘기를 할 때부터 러시아를 다 먹어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왜? 94년도면 러시아 어떨 때예요? 경제 개판 났고 내부 정치 개판 났고 국정 운영 개판 났고 다 개판 났을 때입니다. 진짜로. 모든 게 개판 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러시아라는 국가가 커도 우리는 같은 국가잖아. 원래. 우리는 같은 국가였어. 같은 민족이야. 루스까지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집어삼키는 게 아니라 같은 국가인데 지도자만 그냥 살짝 바뀌는 느낌으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우크라이나를 배제하고 애초에 이럴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벨라루스는 근데 러시아보다 인구도 적고 국토도 작고 스스로 독립을 했잖아요. 소련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나갔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러시아랑 또 합친다?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러시아는 진짜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마무시했습니다. 이걸 딱 보니까 러시아를 우리 벨라루스가 먹어버리는 것도 괜찮겠다. 러시아 플러스 벨라루스의 통합국가에서 나 루카셴코가 한번 해먹어봐? 이런 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999년 12월 8일에 이 벨라루스 러시아 연합국가 창설 조약이 체결됩니다.
체결됩니다. 99년에 99년 12월 8일이에요. 자, 언제라 그랬어? 언제라 그랬어 내가? 1999년 12월 8일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연합국가 조약이 체결됐다 그랬어요. 이때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 벨라루스와 러시아가 실제로 정치, 군사, 경제, 사회 여러 분야에서 단계적으로 서서히 통합해 간다예요. 진짜 합치려던 겁니다. 정말 합치려던 거예요. 근데 자, 다시 언제라 그랬어요? 99년 12월 8일. 근데 갑자기 몇 주 뒤입니다. 1999년 12월 30일에 러시아 당시 사인한 옐친 대통령이 건강이 안 좋다면서 사임을 해요. 그리고 12월 31일부터 블라디미르 푸틴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시작합니다. 인생 동반자 정키 간다요 후원자 왕가 후추 vs 더 월드 은빛 마술사 최현경 시우필 카노넨 새벽인간 이름없음 성매주칸 마티아스 리 정우립 인문학 연대기 토마스 킹.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